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 강문초등학교의 교사 유혜정입니다. 저는 과학과에서 통일과 평화를 고민해 봤는데요. 수업의 구성 순서는 첫 번째, 군축과 평화 유지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생태계가 보존된 비무장지대를 통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고 생태 다양성을 위한 노력들을 탐구해 봅니다. 세 번째, 분쟁과 전쟁,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폭력을 막아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 겁니다. 네 번째, 비무장 생태계의 미래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사람들도 평화로운 모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수업은 실제 활용할 때 과학과 사회 창책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학에서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동식물 수업 시 생태계 평형,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 친환경 지속에너지, 그다음 지속 가능한 생태계, 먹이사슬, 환경 상태를 가늠하는 종의 특성, 비무장지대의 생물과 생물보호구역 등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와 창체에서는 전쟁 후 비무장지대를 만든 이유,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에 기여하는 정치적인 사건 등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할 때의 유의점은 지식을 습득하는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태계 폭력과 평화를 알고 정서적으로 감동하고 아쉬워하고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실천하려는 노력까지 이어지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평화가 아닌 적극적인 모색을 통해 다양한 시도도 하고 정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생태계의 안정과 안녕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도 고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과 남이 생태계와 환경으로 만나고 공동 연구하고 협동해서 보건위기, 식량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의미와 멸종동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역배 굴 그림 이 책이 있거든요. 비무장지대의 멸종위기종 동물들과 그다음에 사람, 군인과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는 이 비무장지대가 멸종위기종이 복원되고 평화롭듯이 우리 남과 북의 군인들도 좀 평화롭게 통일이 얼른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간지의 맨 앞에는 지도에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운데 빨갛게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게 나오고 마지막 책을 덮었을 때 간지에는 이 철조망이 없어지고 그냥 한반도가 그대로인데 이게 철조망만 없어졌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책을 덮었을 경우 이 수업을 마쳤을 경우는 통일을 한번 좀 꿈꿔볼 수 있는 통일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낼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책에는 철조망 사이에 동물들이 막 뛰어노는 걸로 시작해서 거기에서 여러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DMZ이라는 거 비무장지대 영어로 휴전선 남쪽 북쪽으로 2km씩 군사시설이 금지된 지역으로 총 너비로 하면 4km죠. 이곳에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금강초롱 이건 특산 식물이고요. 67개의 멸종위기종과 2716종의 야생생물의 보금자리인 곳이 비무장지대이고 그 비무장지대에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책 내용에 나오는데요.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고 전쟁 준비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책 속에는 생물들이 또 나오는데 점박이 물범이 이렇게 사람들은 오고 가지 못하지만 저기 북쪽 중국 쪽에서 백령도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 그리고 또 이제 비무장지대에 사계절이 나오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제 사계절 동안 군인들이 하는 일, 그냥 군인들은 보통 뭐 훈련을 하거나 행군을 하거나 녹슨 철조망을 봄에는 뭐 이렇게 수선하거나 진지를 다시 쌓거나 뭐 이런 일을 하고, 할아버지는 계속 여기를 계절마다 찾아오시는데, 이 할아버지는 고향이 북쪽이라서 계속 이렇게 전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망원경으로 막 이렇게 고향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동물들은 비무장지대에서 서로 오고 가면서 이렇게 철새들도 많고, 고라니 남매는 자맥질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달 형제는 외계 연잎을 막 먹거나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고라니들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사는데, 군인은 계속 진지를 쌓거나 군인 뭐 폭격 연습을 한다든가 행군을 한다든가, 할아버지는 그리워하고. 그래서 동물과 사람들의 비무장지대에서 생활이, 사람은 긴장하고 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동물들은 더 자유롭게, 어찌 보면 개발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서 사람과 동물이 너무 대비되는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발문으로 비무장지대의 동물들과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거기서 시설과 이 두 가지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를 발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범은 남북으로 오가고, 뭐 수달은 헤엄을 치고, 사냥은 비탈을 오르고, 고라니는 연잎을 먹고, 새떼와 연어들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동물의 모습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 군인은 행군을 하고 탱크가 출동하고 전투기를 폭격 연습을 하고 그런 곳으로 나와 있고, 시설은 전망대, 철조망 뭐 이런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동물은 삶을 즐기고 있고 자유로우나, 거기에 있는 군인과 할아버지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자유가 없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인간은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이나 전망대 그 군대 시설에서 약간의 무서움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용에 보면 할아버지의 소원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그 비무장지대로 들어가서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쉬고 싶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무장지대는 책에서는 수달도 나오고 뭐 이렇게 새들도 나오고 고라니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종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개발이 안 되어서요, 또는 뭐 사람 발길이 닿지 않아서요, 또는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서요,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시한 그 그림은 대표적인 멸종동물에 대한 사진을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아래에 설명을 썼거든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꼬리가 길고 턱 수염이 나 있어요. 물가에 갈대둥지나 바위 틈에 사는데 입 주변에 수염이 있는데, 이 수염은 먹이를 찾는 안테나 역할을 하고 특히 물고기와 뱀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아래에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 힌트, 초성 힌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수달 이렇게, 또는 뭐 천연기념물 217호로 경사가 급한 바위에 험한 산지에 살고 있고 발굽이 튼튼해서 가파른 절벽도 잘 뛰어 올라요. 그래서 시옷 이응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냥. 네. 숲이나 동굴 바위 틈에 살고 발가락에 물갈퀴가 있어서 수영을 아주 잘해요. 스컹크처럼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도 해요 라고 해서 이제 지읒 지읒 비읍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그럼 답은 족제비 이렇게 하고, 세 가지 말고도 아주 많거든요, 멸종 위기종이. 그래서 여우, 반달 가슴곰, 지리산에 방사했죠. 붉은 박쥐. 이 붉은 박쥐는 멸종 위기 1급인데
제주도와 북한강에서 하나씩 발견되었다고 해요. 네, 강원도의 천곡 동굴에서도 발견됐다고 해요. 네, 발견할 때 많이 발견되면 좋을 텐데 한 마리, 하나 또는 뭐 2개 이상이 돼야 이제 자손이 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발견되면 좋겠는데 사양노루, 사양노루는 천연기념 216호인데요. 많이 사람들이 잡았어요. 왜 그랬냐면 사양노루가 향이 좋아서 향수의 원료도 하고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30마리 정도 보였대요, 지금. 그래서 얘도 좀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중입니다. 장수하늘소는 218호예요. 서나무나 신갈나무 즙을 빨아먹고 살고요. 감돌고기는 등꼬리 지느러미에 2줄의 검은 띠가 있고 깔따구 유충을 먹고 산다는데요. 이것도 천연기념물로서 보호종이에요. 솥동구리. 옛날에 이제 뒷발로 이렇게 새똥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걸로 알았는데 소나 말똥을 이렇게 굴려서 거기에다 알을 낳는데요. 67년 이후에 잘 안 보이니까 얘도 멸종 거의 위기종이에요. 수염풍뎅이 70년 이후에 거의 안 보입니다. 쌍꼬리 부전나비 소나무가 많은 낮은 산에 살고 있고요. 꿀을 먹는데요.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보호종이 되었어요. 멋조롱박 딱정벌레 검정색의 금속성 광택이 있어요. 덕유산에서 사는데 지렁이 달팽이를 먹고 멋조롱박 딱정벌레 얘도 보호종입니다. 비무장지대의 멸종위기종을 살펴보면 멸종이라는 의미는 종이 없어졌다 이런 뜻인데 생물이 왜 멸종위기에 들어가나 빠졌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애들이 지구 온난화예요. 뭐 환경이 오염돼서 서식지가 파괴되었어요. 또는 뭐 많이 잡아서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무분별한 남획. 그리고 이제 또 퀴즈를 몇 개 생태에 관한 거를 냈는데 생물에 나와 있는 종들에 대한 의미를 이제 물어볼 거예요. 지역의 대표종으로 광명에는 금개구리가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종은 뭘까? 그러면 세 글자 이렇게 해서 초성, 기역, 디귿, 지읒 이러면 깃대종이고 수달, 족제비, 여우, 사냥, 사양노루, 붉은 박쥐, 여우, 반달가슴곰, 감돌고기처럼 종의 분포량이 아주 작아져서 사람이 발견하기 어렵고 보이는 확률이 아주 적어진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위기종.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측정하는 종으로 예를 들어서 버들치, 반딧불이, 플라나리아, 설악산 사냥, 속리산 하늘다람쥐, 내장산 비단벌레, 지리산 반달가슴곰 이렇게 있는데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1급수에 사는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어.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이걸 뭐라고 할까? 이러면 잘 모르면 세 글자 그다음에 초성을 지읒, 피읒, 지읒 이렇게 하면 지표종으로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먹이 사슬보다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주 복잡해서 하나의 먹이가 없어지더라도 또는 하나의 먹이가 이렇게 좀 구하기 힘들어도 대체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힐수록 종이 위험에 덜 처해지고 이렇게 복잡한 선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땡땡땡땡 네 글자. 그래서 초성, 미음, 이응, 기역, 미음 하면 이건 대부분 알아맞힐 것 같아요. 먹이, 그물 이렇게 해서 생물에 대한 의미를 알아봤고 이런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하면 이제 발표를 막 할 것 같아요. 함부로 잡지 않아요. 밀렵 금지, 그다음에 그물망이나 포획틀 같은 거를 제거해요. 라든가 애완동물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켜요. 서식지 보호구역을 만들어요. 또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꼭 애들에게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산불 방지. 산불이 나면 나무 그다음에 동물들이 너무나 위험에 처하는 종들이 너무 많잖아요. 산불이 한번 나면 다 이제 도망을 가든 어쩌든 동물은 도망이라도 갈 수 있지만 나무는 죽는 거죠, 그냥.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이끼류나 그다음에 작은 덤불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것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산불 방지 이게 처음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첫 대답으로. 그다음에 동물 복지, 겨울철에 먹이를 주는 거, 소비를 줄이는 거, 예를 들어서 소비 줄이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동물을 필요에 의해서 털이나 그다음에 쓸개, 상아, 뭐 가죽,
또는 알 이런 거를 약용, 식용, 뭐 장식용, 보온용, 패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소비를 줄이면 동물들이 그만큼 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멸종위기종을 보존하기 위한 거는 보존도 해야 되겠지만 개체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종을 보존하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예를 들어 물고기를 풀어줘요 해서 물고기가 이렇게 작은 치어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명태가 아주 우리가 많았는데 요즘은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진 물고기들을 이렇게 연어라든가 이렇게 인공으로 수정한 다음에 상어라든가 뭐 이렇게 상류에서 풀어준다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치어 방류를 하면 개체수가 증가할 것 같아요. 또는 뭐 이런 멸종 위기종을 자연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곰이나 늑대를 지리산에 풀어줘요. 곰, 늑대, 방사 또는 사냥의 생태를 추적해요. 그래서 사냥에게 뭐 이렇게 부착하는 거죠. 멋을 부착해서 걔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추적해 보는 거. 또는 금어기를 지켜요. 뭐 예를 들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 뭐 한 달이든 어부들에게 물어보면 나오는데 2달이든 어느 기간에 잡으면 풀어주죠. 그게 왜 풀어주냐라고 물어보면 물고기들이 알을 많이 가진 시기, 그래서 알을 가진 어미 물고기를 보호해줘야 그 알들이 다 어린 물고기로 태어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탕을 좋아하는 어른들도 있고 이제 있을 텐데 이런 금어기 기간에 이렇게 알을 가진 동물들, 예를 들어 뭐 꽃게도 그렇고요. 또는 작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크기를 지정해서 먹게, 낚시할 때 이렇게 길이를 재서 어느 길이 이하, 뭐 어린 물고기, 청소년 물고기 이런 물고기는 살려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큰 것만 잡아먹고 어린 종들은 좀 보호해주면 점점 커지고 그럴 테니까 이제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다. 번식률과 생존율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라는 거. 그다음에 생물이 어디 산 전체에 어떤 생물이 얼마만큼 몇 마리나 있나 파악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거. 계속 그거를 관찰 추적해서 자료를 저장해서 연구하는 거. 그다음에 대체 서식지를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해초가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다른 데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인공 해초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인공집으로, 또는 인공 대체 서식지, 이렇게 집이 파괴되거나 우리가 개발을 하면 그 동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이런 거를 서식지 관리 인공적으로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동물 보호할 때 보면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생태 이동 통로 있잖아요. 이렇게 고속도로 뛰어들지 않도록 이렇게 이동 통로 같은 걸 잘 만들어주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차 시는 생태 폭력과 생태 평화의 의미를 알아보고 생태 평화를 위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른들도 평화로운 모습 이런 것을 알아보자. 생태계가 위험합니다라고 하는데 보통 생태계가 위험한 것에 2가지 예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거든요. 꿀벌의 실종 사건. 속시 식물이 과일이나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꿀벌이 이렇게 수정을 도와주잖아요. 꿀벌이 꿀을 먹으면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수분, 꽃가루를 묻혀서 수분을 시켜주는데 이 꿀벌이 사라지니까 열매가 줄어들거나 생산량이 아주 감소하거나 사람들이 강제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수분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형이 훨씬 많다고 해요. 열매 모양이.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일어났느냐 봤더니 꿀이 좀 적어지니까 사람들이 설탕을 많이 줬대요. 꿀벌에게. 그랬더니 자연 면역력이 좀 떨어졌고 꿀벌이. 그 다음에 2021년 8월 9월 더울 때 응애라는 벌레가 있는데 이 응애가 엄청 번성하는데 사람들이 8, 9월에는 로얄 젤리를 따야 되는 거예요. 벌에게 채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응애를 죽여야 되는데 로얄 젤리를 채취해야 되니까 로얄 젤리를 다 따고 나중에 이제 응애류를 잡으려고 했더니 너무 응애류가 많아져서 방제가 늦은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양의 3배를
과도한 살충제를 뿌렸답니다. 근데 이 과도한 살충제가 응애만 죽였겠어요? 꿀벌도 좀 위험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꿀벌에 조금 위험하다라는 게 최근에 신문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이나 우리나라 과일이나 나무 경작지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조금 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원래 제주도에서 나던 감귤, 귤 뭐 이런 게 전라도, 좀 청청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하고 귤은 미래에 점점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날씨가 아열대처럼 따뜻해지면 그 대신 사과와 포도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사과와 포도가 원래는 저기 대구 이쪽이 유명했잖아요. 경산에서 하던 농부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엔 38선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위쪽에 강원도 쪽, 그다음에 경기도 위쪽까지 올라왔는데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면 이 사과가 북한에서 나겠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경작지가 올라가고 있다. 나무도 구상나무나 잣나무나 소나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렵수, 낙엽지는 큰 나무들, 잎이 큰 그런 나무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책에 생물권 보호 지역에 대해서 두 어린이가 얘기하는 게 나와요. 생물권 보존 지역이 뭐길래 저렇게 다들 노력하는 거야? 그랬더니 유네스코가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좋은 곳,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거야. 그래? 생태 평화가 뭔데? 생태 평화라는 건 모든 존재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고 생존한 권리를 보장받는 거. 인간과 코끼리와 돼지, 다람쥐, 사람이 다 똑같은 존재, 평등한 존재로 누구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서로 협동해서 잘 살아가는 상태. 그걸 생태 평화라고 해. 생태 평화가 왜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니까 생태 평화라는 건 남한 북한이 같이 노력해서 지속 가능한 오래도록 우리 국토를 후대에게 금수강산을 물려주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의가 있지. 그래서 유네스코에 지정된 생물권 보존 지역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1982년에 설악산, 2002년에 제주도, 2009년에 신안 다도해, 2010년에 강릉숲, 2013년에 고창, 2018년에 순천, 2019년에 연천 임진강, 2019년에 강원도 생태공원, 2021년에 완도 다도해 이렇게 있었고, 그럼 북한도 있어? 있지. 북한은 산이야 5개. 89년에 백두산, 2004년에 구월산, 2009년에 묘항산, 2014년에 칠보산, 2018년에 금강산 이렇게 해서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어. 그럼 이곳에는 뭐가 많니? 천연 기념물이 있는데 이 천연 기념물이라는 건 뭐야? 없어져가는 동식물은 물론이거니와 특산 동식물, 그 지역에서만 나는 또는 특이한 지질 해서 뭐 어떤 바위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천연 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대. 남북 공동 천연 기념 동물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범, 개, 소, 사양노루, 사냥, 수달, 하늘다람쥐, 수달, 점박이 물범, 반달 가슴곰, 황조롱이 매, 쇠 부엉이, 두루미, 팔색조, 저새, 황새, 장수하늘소, 황쏘가리, 얼음치 해서 황쏘가리, 얼음치 물고기도 있고 황새, 저새, 팔색조, 두루미, 새부엉이, 황조롱이 매 이런 새 종류도 있고 변박이 물범, 반달가슴곰, 수달, 뭐 하늘다람쥐, 사냥, 사양노루, 범, 개, 소 이런 표유류도 있는데 선생님은 범, 개, 소가 들어갔던 게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 기념물에 범은 뭐예요? 호랑이, 개. 개는 우리가 애완동물로 많이 살잖아요. 근데도 천연기념물로 들어가 있어요. 삽살개라든가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진돗개 이런 거거든요. 소도 보면은 뭐 황소, 검정소, 우리 토종소 있어요. 그런 소들이
대량 가축을 기르는데 밀려나가지고 인기가 별로 없다거나, 그래서 소 같은 경우도 뭐 누렁소 또는 검정소 뭐 이런 것들을 천연기념물로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북이 공동으로. 생물권 보존 지역은 뭘까요? 하면 아까 말한 남쪽에 우리 순천, 뭐 신안 이런 도시, 그다음에 북쪽의 산인데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했어요. 설악, 제주, 신안, 다도해, 강릉숲, 고창, 순천, 적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 5군데와 연천군이 있고요. 북한은 백두산, 금강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이 지정되었죠. 그러면 생태 폭력이 뭐길래 생태 평화를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나요? 그러면 이제 생태 평화 반대인 생태 폭력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 폭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발과 소비 또는 분쟁,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된다거나 산림이 훼손된다거나 종의 획일성을 강요한다거나 또는 군사력 또는 광물과 희귀 금속 때문에 땅을 막 파헤친다거나 땅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물 소비, 탄소 배출 이런 걸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이 훼손되는 거 이거를 생태 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폭력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랑. 그럼 이제 북쪽과 남쪽이 생태 폭력은 뭘 예를 들 수 있을까 할 때 북쪽은 땔감으로 나무를 많이 베어버리기 때문에 나무 심는 속도보다 나무를 가져다가 이용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나무가 없어지면 홍수 가뭄에 취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땔감으로 쓰는 것이 좀 생태 폭력이고, 남쪽은 그럼 소비와 과소비 있는데 또 쓰고 또 쓰고, 그다음에 쓰레기예요. 남쪽은 일회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옷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절별로 뭐 이렇게 풍족하게 쓰는 대신 쓰레기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남쪽은 쓰레기가 문제, 북쪽은 땔감이 문제네요. 생태 평화를 위한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생태계가 서로 평등한 관계, 서로 인정해주고 생존권을 보호해주고 존엄하고 이런 관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 통일되고 나서 그 국경 그 휴전사 우리의 그런 데가 잘 보존이 돼서 독일의 그리네스 반트라고 녹색 띠라고 해요. 잘 보존했고 생태가 살아났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 공기 오염 이런 걸 막을 수도 있고, 빗물을 재사용한다거나 이건 물을 아낄 수 있겠죠. 옥상에 정원을 꾸민다거나 그러면 열섬 현상, 옥상에 정원을 꾸미면 에어컨을 좀 덜 떼도 되는 열섬 현상을 막아줌으로써 에너지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뭐 생태도 좀 나무도 심어주고 이러니까 생태도 좀 살아나고, 음식 마일리지 신토부리 가까운 데 음식 수입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싣고 오는 이런 거보다 가까이 있는 음식, 포장을 간소화하는 거,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돌고래나 뭐 코끼리나 뭐 원숭이 등의 서커스단에 공연하는 것을 동물 학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동물의 복지, 뭐 우리가 가축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축을 뭐 이렇게 공장처럼 좁은 데서 많은 대량으로 키우니까 뭐 항생제를 많이 먹인다든가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 복지. 그다음에 제초제를 너무 많이 뿌리면서 풀을 미워하는데, 우리가 풀과 곡식도 다 우리와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면 풀도 자라야 되고 곡식 열매도 자라야 되고, 풀에 제초제를 주지는 않고 서로 상호 보완되는 걸 심어서 같이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 없다 그러면 막 마구 없애버리는 이런 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유기농 농사법을 좀 전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옛날 말에 씨를 새 알을 심는다. 내가 한 알만 먹겠지만 새 알을 심는 이유는 그 땅속에 벌레가 하나 먹고, 또 하나는 길짐승이나 들짐승, 들에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 날아다니는 애들이 하나 먹고 나머지 하나는 인간이 먹고, 이렇게 우리가 재배할 때 이거 다 내 거야 하고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짐승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렇다면 도토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도토리 묵으로 먹어버리면 다람쥐는 곤란하겠죠. 굶겠죠. 그래서 이럴 때 도토리도 매달 흘리고 오는 거. 그러니까 다 가져오지 않고 같이 나눠 먹는다라는 생각을 나랑 이웃이랑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나랑 동물이랑 나눠 먹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래라든가 북극곰을 보호하는 활동 그린피스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그래서 고래의 기름이라든가 고기를 과도하게 좋아해서 막 잡아버리니까 고래가 너무 없어지면 이제 고래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잡지 말자 이렇게 해서 좀 다시 늘리는 거. 북극곰이 요즘 힘들다고 최근에 나오는데 뭐 빙하가 녹기도 하고 그래서 북극곰을 보호하려면 지구온난화를 좀 늦추는 거. 북극곰을 보호할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태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생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뭘까 하면 아까 말한 뭐 유기농법이 있을 수도 있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할 수도 있고 군축화 비핵화를 통해서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친환경 에너지를 씀으로써 소비를 줄이고 또 지구 온난화와 지구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황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 몽골 지방 같은 데에 나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어준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죠. 그다음에 탄소 배출 줄이기 활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폐기물을 재활용한다거나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발전국의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을 선진국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다 우리가 환경을 위한 노력들이 생태를 위한 평화를 위한 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종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동물과 뭐 식물도 마찬가지겠죠. 동물 복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해주고 그다음에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좀 전환하고 이런 노력들이 생태계의 다양한 종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생태 평화를 지키면 이제 비무장지대의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보자 라는 거에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평화를 지키는 노력과 그리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비무장지대에 우리나라 공동 남과 북의 공동 박물관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때까지는 통일된 하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공동으로 전시를 해놓으면 북한에도 예를 들어 북쪽에도 3층 석탑이 있을 거고 남쪽에도 3층 석탑인데 그걸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박물관에 해놓으면 오 이거는 한반도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었구나 흥미로울 것 같고 통일 전에 하더라도 통일 이후에도 공동의 박물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만들면 연구소 예를 들어서 멧돼지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멧돼지 열병이 걸린다든가 이런 건 있잖아요. 또는 전염병 이런 거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해서 북쪽에 뭔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남쪽에 얼른 연구소에 같이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로 빨리 대책을 세우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으로. 그다음에 금강산이나 설악산 이런 데를 관광을 하듯이 비무장지대에 휴양서를 만들거나 관광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거기는 통일 전에도 예를 들어서 관광 목적이기 때문에 뭐 남측, 북측 양쪽 사람들이 다 와서 관광을 즐기고 또 남쪽과 북쪽의 특산 식당, 뭐 변주 비빔밥 그다음에 뭐 냉면, 평양냉면 이런 거를 그 비무장지대에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다. 공연장을 만들어서 뭐 예술 공연은 정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클래식이든 또는 뭐 가수든 또는 춤이든 이런 공연을 비무장지대에 만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서로 문화 교류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체육관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남북이 뭐 공동으로 축구를 한다든가 피구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뭐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겠죠. 그럼 남측의 고등학생, 북측의 고등학생이 와서 뭐 만났을 때 같이 뭐 줄다리기를 할 수도 있고
체육관을 만들거나 또는 예술 교류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댐의 물 관리를 공동으로 한다거나, 왜냐하면 북쪽의 임진강은 북쪽에서 오는 강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공동으로 댐 관리를 하거나 자연재해 방지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연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토종 씨앗, 그다음에 남북의 식량, 사정 공동 연구할 수 있어요.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님이 이제 북한에 가서 옥수수를 연구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건, 하천 이거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다 이 비무장지대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비무장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연구소를 비무장지대에 만드는 거, 또는 이제 독도도 지금은 남측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만 대응하지만 비무장지대라고 하면은 바다도 백령도 앞바다, 바다도 비무장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 생태계 연구도 할 수 있고, 뭐 더 나아가 독도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접경지의 멸종 위기종을 조사를 해서 서로 같이 보호한다거나, 그다음에 좋은 뭐 북한의 유기농법이라든가 수질 개선법, 남한의 수질 개선법, 또 남북의 생태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한다거나, 비무장지대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분쟁이 종식되고 비핵화가 되기 위해서는 군비도 축소하고, 비무장지대를 지금 2km지만 그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맺을 때 한 거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를 양쪽에 10km로 잡는 거죠. 비무장지대를 늘려, 너비가 20km면 엄청 넓잖아요. 훨씬 비무장지대를 더 늘리기, 또는 무장지대를 아예 이제 나중에는 없애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1, 2차 시에서 배운 내용을 짝이랑 같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한 칸씩 가면서 이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배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공룡처럼 지구에 살았지만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를 뭐라고 하나요? 두 글자, 멸종이죠.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방법을 한 가지 말해보세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 아까 뭐 서식지를, 대체 서식지를 한다거나 모니터링 한다거나,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치어 이런 거를 방류한다거나, 또는 포획틀 이런 걸 없앤다거나, 뭐 이런 노력, 그리고 애완동물 거래를 금지시킨다거나,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시킨다거나, 뭐 이런 거요.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책에서 할아버지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단되어서 철책으로 막혀 있어서,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어서, 북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풀어서 먼저 도착하는 사람 다 풀어보면 복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비무장지대로 수업을 했지만, 비무장지대 미국에서 희귀종이랑 종이 잘 발달되었다 해서 왔다고 해요. 신문에 본 적이 있는데 와서 관찰하고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시작점이자 끝으로 비무장지대를 점점 늘리고, 여기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잘 보존하자라는 의미로 비무장지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